광주광역시 문화예술정책포럼 9월 8일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회의실에서 나마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이명노 시의원의 자장을 맡아 2023 장애예술의 성장과 비전에 대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영희 이사장의 주재 발표, 광주광역시 장애문화예술지원 현황과 과제에 대한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주재 발표, 장애의 예술이 되다 김용목 실로한 사람들 대표의 주재 발표. 지정 토론회는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 전자광이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희경 교수, 조재영 영화관장, 질의응답으로 차진한 가수, 김에스터 화가, 정창렬 시인, 김봉진 국제농아미술협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행사는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가 후원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장애문화예술정책포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나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런 의미 있는 포럼의 진행을 맡게 되어서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지원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광주광역시 의회가 후원하는 광주광역시 장애문화예술정책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장애예술협회 회장이신 전자광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우리 광주 장애인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으시고, 특별히는 이 활동가들께서 참 많이 오셨어요. 이 광주 문화 예술에 지금 어떤 놀 자리가 없어서, 어떤 마당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 분들, 그리고 놀지 못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특별히 포럼을 주목하고 이렇게 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명노 시의원께서 우리 협회에 또 이렇게 문화 예술에 대한, 특히 장애인 문화 예술에 대한 포럼을 한다고 하니까 흔쾌히 받으시고, 앞으로 장애 문화 예술에 대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신다고 하길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 특별히는 정말로 어려운 걸음하셨어요. 우리 김영희 이사장님 항상 힘이 되시고, 특히 사실 어떻게 보면 변방일 수도 있는 광주 장애 예술을 그냥 부단히 이렇게 좀 올리고자 전에부터 광주 문화재단을 통해서 굉장히 힘을 주셨고, 그리고 또 에이블 아트페어 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주신 정말로 공로가 지대하신 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또 오늘 이렇게 흔쾌히 패널들 오셔서 있지만은 이번 저희들 이 토론은 우리 좌장께서 잘 이끄시겠지만은 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지금 이 척박한 장애 예술, 광주 장애 예술의 어떤 지금 방향성이 어떤 것인가 서로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 인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따뜻한 인사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네,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그럼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포럼은 환경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자 오늘의 포럼의 자장이신 이명노 시의원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토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토론자분들께서 그리고 발제자분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감안하셔서 밀도 있고 농도 있는 토론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희
이사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10분 정도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김홍석 사무처장님과 김영목 대표님께서 발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광 회장님과 정희경 교수님, 그리고 조재현 감독님께서 정책 토론을 해주시고 질의응답 순서와 함께 종합 정리를 하고 저희의 토론회는 6시 10분 정도를 기점으로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폐회 시간이 꼭 딱 칼같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따가 토론을 마칠 때쯤에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 한번 확보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장애인 문화예술의 성장과 비전인데요. 최근 장애인 문화예술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안에서 우리 광주, 특히 광주광역시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함께 우리 장애예술인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같이 만들어진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고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의 예술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역사와 그리고 환경,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예술의 역사를 보시면 2003년 사실 복지 정책과 함께 역사가 엮어서 논의가 됐지 장애인들에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됐지만 지금은 예술이 독단적으로 또 예술의 어떤 그 효과나 기대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2003년도에 이제 복지 정책과 함께 엮어서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정부의 업무가 복지에서 문화부로 이관이 되면서 좀 더 예술 정책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국고와 복권기금 12억 규모의 예산을 장애예술인들에게 또 단체들에게 지원하라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혁신적으로 이룬 것은 2020년도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지원과 관심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저희는 분명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장이신 위원장님이 함께해 주셔서 좀 더 많은 지원과 또 관심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이죠. 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예술인들의 환경적 배경을 보시면요. 선천적으로, 후천적, 그리고 사고와 질병에 의해서 예술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80%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예술 교육을 하게 되는 전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의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인 환경, 그러니까 편의시설이라든지 저희가 접근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인식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비장애인보다 교육이나 향유, 체험, 그 기타 여러 가지 기회랑 것들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술을 하고 싶어도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장애예술인이 입문 과정입니다. 예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장애예술인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문을 하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이나 복지관 그리고 IL센터라는 곳에서 예술 치료나 취미로 예술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 현재 많이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술 활동을 통해서 관심과 지금 이런 예술협회라든지 또 동호회 그리고 비영리 뿔뿔이 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술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좀 더 전문화를 키우기 위해서 장애예술 단체, 그러니까 예술인 협회라든지 우리 그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애예술인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면서 학교 또 공공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장애 예술인들이 예술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장애 예술인들이 학교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고 또 학교를 가고자 해도 접근권이 많이 어렵고 또 장애 예술인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들로 그런 부분은 도전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문화예술에서는 장애 예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장애인 예술과 이건 좀 다른 개념인데요. 장애 예술의 의미는 장애에 대한 사유와 통찰에 따른 예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요. 문화 다양성과 포용적 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장애가 무엇인지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개인적, 비약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장애 예술에 대한 의미를 왜 부여하느냐? 그것은 장애 예술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장애 예술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장애문화예술원에 대한 어떤 비전과 미션을 설정한 부분들을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예술인의 개념에 대한 정의인데요. 기존에 지금 저희가 장애인 예술, 장애 예술인, 포용적 예술, 장애 예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되지 않은 지금 현 시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이 된 이후에 좀 더 체계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많은 연구 능력과 그리고 개선 연구를 통해서 장애 예술인의 개념적인 정의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왜 만들었냐 하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예술 생태계가 성장하고 잠재력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능적인 정의를 넘어서 개념적 정의가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개선 연구, 저희가 2022년도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 지원 체계 분석 및 개선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개념적 정의가 필요해서 이렇게 정의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 정의에는 장애에 대한 정체성을 토대로 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 창작 활동을 하는 자를 장애 예술인의 개념적 정의로 첫 번째로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 예술을 새로운 예술 언어로 사회의 다양성과 평등의 실천을 실행하는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장애 예술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 예술인의 법과 정책인데요. 사실 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래야만이 예산이 또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장애예술인 지원 3법이라는 법이 김혜지위원회에서 발의가 되었고 지금 그게 통과가 되어서 창작물 우선 구매에 대한 부분이 일부가 개정이 되어서 2023년 올해죠 3월 28일 날 시행이 됐고 저희 장문원에서 내부교통 플랫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법에 대한 것들 장애예술인의 공연 보장이 정기적인 공연을 보장하라는 법도 통과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인 현황 및 실태를 보시면요. 2021년도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 장애예술인들이 2018년도에 실태 조사에는 32만 명이었습니다. 그 장애예술인들은 예술인이라기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32만 명으로 실태조사에 나왔는데요. 2021년도에 전문 장애 예술인을 실태조사했는데 7,095명이고요. 장애 예술 단체는 223개, 그리고 법적 장애 유형은 15개이며
그리고 예술 장르는 14개 분야로 이제 저희가 실태 조사해서 분석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 법적 장애 유형이 15개 유형이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이제 복지 차원에서 또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저희 장애인 문화예술원도 장애 유형에 따른 어떤 지원과 그리고 장르에 따른 지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야만이 맞춤적 지원과 또 맞춤적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법적 장애 유형이 있는 건 저희 한국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장애예술에 좀 도입을 해서 좀 더 장애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형에 따라 굉장히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다른데 한꺼번에 같이 했을 때는 사실 예산도 낭비되고 질적인 성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의 방향성은 아까 말씀드린 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발표되었는데요.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5개의 추진 전략과 10개의 정책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부터 창작 지원 강화, 그리고 일자리와 자리 기반 조성,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지원 정책 기반 조성, 예술활동 지원 전문 인력 교육 지원 이렇게 5개의 추진 전략과 그 아래에 10개의 정책 과제가 제시되었는데요. 10개의 정책 과제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장애인 문화 예술에 대한 현 상황과 발전한 성장한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저희 지금 잘 알고 계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줄임말로 장문원이라고 하고요. 201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그리 길진 않죠. 제가 이제 3대 이사장이고 지금 8년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1년도에 전담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2023년도에는 290억 원에 296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애인문화예술원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대학로에 있는 건물은 5층으로 공연장과 전시장, 연습실과 사무실이 있고요. 10월에 또 개관을 할 분원의 충정로에 장애인 예술인들의 표준 공연장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분원으로 전시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오픈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장문원에서는 2022년도에 함께누리 지원사업 운영기관의 미래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장애예술인 저변 확대와 장애예술 예술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공모 지원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의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겠지만 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그리고 장애예술인의 창작 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역 특성화 사업, 국제 장애예술 주간, 무장애 문화 향유 활성화 사업 등을 이제 역량 강화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최근까지 지금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신규 사업으로는요, 장애예술인의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신기술은 사실 장애예술인들의 어떤 장애로 인한 결핍, 그리고 더 확대하지 못할 부분들을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창작 활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화형 장애예술인 강사 양성 및 시범 사업, 이 사업 또한 저희가 연구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예술 강사를 커리큘럼과 교육안을 만들고, 그리고 시범 사업을 양성을 해서 지역에 이런 부분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그 지역에서도
예술 강사를 좀 만들어내서 직업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입니다. 또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유통 플랫폼 구축인데요.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올해 3월 28일에 통과된 구성구매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과 또 공연권 이런 부분들을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술을 좀 더 시장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교육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데요. 이 또한 지금 현재 연구 용역 중이고요. 우리 장애 예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해서 그 부분들을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혜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올해는 공연장이 오픈이 되고 내년에는 표준 전시장이 지금 현재 조성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연구를 통해서 장애 예술인 현장에서 실효성 있도록 맞춤적 지원 사업으로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 예술인 활동 전문 공간 조성 및 운영인데요. 사실 전문 공간이 정말 필요하고 조성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서울에서는 이런 표준 공연장과 또 표준 전시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광주 지역에도 이런 센터가 운영이 돼서 우리 장애 예술인들이 맞춤적인 공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 모든 저희의 정보나 이런 부분을 다 공유하고 원하는 곳에 컨설팅이나 맞춤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장과 전시장은 높은 수준의 창작 및 향유 접근성을 갖춘 공간이자 문화적 다양성을 지원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 모두를 위한 창작 거점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문화예술원의 미션과 비전은 장애인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비전은 장애예술인의 창의적 발상과 성장을 위한 핵심 플랫폼이라고 이제 비전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는요. 이 핵심 가치는 그 기관의 DNA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창의와 변화, 협력과 상생, 전문가 소통 이렇게 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는 창의와 변화에는 창의적 환경 조성과 변화의 가능성 확장, 협력 상생에서는 사회와 교류, 가치 증진, 상생 구조 구현. 세 번째는 전문 소통은요. 조직의 전문성, 현장의 지속적인 소통, 지원기관의 신뢰 확보로 핵심 가치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또한 저희가 전략 목표로 세 가지를 선정하였는데요. 장애예술 저변 확대, 그리고 장애예술 사회적 가치 확산, 지속 가능한 장애예술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고요. 이것은 장애예술이 가치를 인정받고 시장성을 키울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며 장애예술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또 저희는 전략 과제와 세부 과제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장애예술가의 지속 활동을 위한 성장 지원과 환경 구축인데요. 전략 과제로는 생태계 및 활동 기반 조성, 접근성 확대 및 인식 제고, 그리고 기관 운영 체계 혁신으로 전략 과제를 가졌고 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세부 과제들이 달려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장애인 문화예술원에서는 올해 그런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런 미션과 비전을 갖고 있고요. 이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장애예술인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나 그 체계적인 어떤 지원 사업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문원에서 지금 현재 지역의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지원이 되었고요. 3년 동안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광주 지역에는 광주문화재단 옆에서 우리 사무장님 계시지만 지원을 하고 장애인들의 공간과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 다양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의 거점
창작 공간 마련 및 운영, 지역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교육 창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하도록 그 사업 내용에 담고 있고요. 이 지원 예산은 22년도에 11억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재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내용은 추진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서 네,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러면 사업 평가 사실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원을 하면 그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성과에 따라서 다음 지원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업 성과나 또 수행을 하는 의지나 진정성, 또 지방비 매칭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역의 거점 공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또 지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연차별, 이 사업에 대한 연차별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1, 2, 3차 이렇게 진행을 하고 1차년 내내 연구 개발과 육성, 그래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특성과 모델 연구, 사업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요. 2년 차에는 특성화 전략 개발 및 중장기 운영 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계획과 특성화 모델 개발을 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요. 3년 차에는 지역 장애 예술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델을 실행하고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현황은 부산과 광주재단이 굉장히 훌륭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원래 3년을 지원하는데 5년차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충남문화재단과 토지문화재단이 2년차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 앞에 대구, 충북, 제주 장애인 인권영화제까지 저희가 이제 이런 지역 특성화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광주 지역에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6군데서 다 조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광주 광역시에서 2013년도에 조례가 있는데요. 최근 국부에서는 2022년도에 조례가 다 있네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어떤 여러분들의 정책과 그리고 그 정책에 따른 예산이 좀 더 확보돼서 앞으로 광주 지역에도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된 꼭지예산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없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 지역에도 예산이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꼭지를 만들어 주셔서 사실 장문원도 12억으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296억 원을 확보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광주 지역에도 사실은 예산을 통해서 우리 장애예술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드리면 요거는 제가 이제 정문단의 이상을 가면서 생각했던 내용인데요. 누구도 예술 안에서 차별과 배제가 아닌 모두가 공정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따른 지속 가능한 맞춤적 지원 체계 시스템 구축과 아울러 예술성과 대중성이 있는 작품 지원을 통해서 장애 예술, 질적 성장과 새로운 예술 장르로 예술계에 자리매김하고 싶다라는 제 이사장으로서의 포부고요. 우리가 이제는 장애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는 걸림돌일지 몰라도 예술과 함께할 때는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들만의 또 장애 유형별에 따른 독특한 예술과 함께 창작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는 예술 안에서 또 다른 오브제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장애를 사랑하고 예술과 함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